안녕하세요. 짠수와 채널 운영자 짠데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트렌드 관련 서적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매년 구매하여 읽고 도움을 많이 받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트렌드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책의 구성은 1편, 2021년 대한민국과 2편, 2022년 트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원격 수업과 같은 비일상이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으로 우리의 일상이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반전의 서막, 일상력의 회복, 나를 찾아가는 시간, 혁신하기 가장 좋은 때, 부쩍 다가온 신시장이라는 소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2편에서는 2022년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더 깊은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의 책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대해 2022년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사회와 머니러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노사회입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을 표시하는데요. 원자나 분자 단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현대사회는 공동체가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사회가 극소 단위로 분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이 책에서는 나노사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나노사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래알입니다. 조각조각 흩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의 모래알처럼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1인 가구 수는 664만 3,354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통계청 자료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시태그로 끼리끼리 관계를 맺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통사회의 개인은 자신이 속한 중거집단 속에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나노사회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의 힘은 약해지고 취향과 욕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임과 관계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반향실입니다. 취향으로 뭉친 집단에서 서로 선호하는 정보만 주고받습니다. 이런 현상을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하는데요. 생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정보나 뉴스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신념이나 견해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노사회가 시장 트렌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세 가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미세화입니다. 과거 지상파 TV를 전 국민이 함께 보던 시기에는 국민적, 문화적 코드에 공통점이 많았지만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플랫폼만 보는 현 시대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즐깁니다. 집단은 다양해졌지만 집단 간 소통은 단절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파편화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직장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의 세분화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와 유통업 등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1인 가구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편의점의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머니러시입니다. 미국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어난 수명과 은퇴 후의 삶, 질병과 재해로부터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따라서 투잡가, 엔잡러, 투자를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에 금강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금을 캐는 채광 도구 판매상과 금강 안에 광부들을 실어 나르는 철도를 놓은 사람, 금을 캐러 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닳지 않는 질긴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처럼 현재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려면 월급 외에 안정적인 수입원의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득템력입니다.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품을 얻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돈이 있어도 갖기 어려운 소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수준을 넘어서 상품 소비를 통해 남보다 더 세련되고 품위 있고 부유한 자로 인정받고 싶은 우월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가시욕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별 구별짓기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류층 지위 표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잉커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음악, 시, 놀이, 춤, 에티켓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연마하여 자기 집단의 소속 기호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화 시대에는 보이는 잉크를 사용하였는데요. 값이 비싸고 아무나 구매할 수 없는 사치품으로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비쌀수록 잘 팔리는 베블린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흐릿한 잉커 전략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보는 안목, 해당 제품을 득템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정성, 득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득템력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과시의 맥락과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들이 이런 득템의 과정을 즐기고 있으며 그 과정 자체를 SNS에 올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정적인 아이템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거듭났다는 점과 이러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매출 극대화의 기회로 삼은 기업들의 한정판 전략이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러스팅 라이프입니다. 러스틱은 사전적 의미로 시골풍의, 소박한, 투박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스팅 라이프는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러스팅 라이프를 즐기는 4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찾아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짧은 여행에 대한 아쉬움 해소를 위해 체류여행 여행을 즐기는 시골에서 일상 보내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문하는 휴가에서 머무르는 여가로 도심과 시골의 2가지 생활을 모두 즐기는 듀얼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기만의 러스틱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농사나 집을 지으면서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혈연, 학연, 지연, 연고주의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사회에 편입되는 나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는 것이 유별난 일이 아니라 힙한 삶이 되면서 러스팅 라이프를 통해 서울 토박이가 연고 없는 시골 마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변신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헬시 플레저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지키면서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재미를 느끼고 싶은 서로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건강관리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이 책에서는 헬시 프레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엄격했던 건강관리가 쉽고 재미있고 지속 가능하며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헬시 플레저를 위한 건강관리 방법으로 식단, 피로,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의다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환영받는 다이어트 식품은 곤약 떡볶이, 초콜릿 프로틴 브라우니, 딸기맛 무스탕 아이스크림 등 속칭 속세의 맛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피로 관리입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효율적으로 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나에게 딱 맞는 숙면용 베개를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숙면이라는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사람이 많아진 까닭에 수면 사업의 성장을 상징하는 슬리프노믹스, 즉 슬립 잠과 이코노믹스의 경제의 합성어 슬리프노믹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즐겁게 멘탈을 챙기는 것인데요. 정신건강을 챙기고 싶지만 진지한 상담은 부담스럽고 밀려드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싶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 재미로 보는 운세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멘탈 관리 방법으로 불멍, 물멍 등 멍 때리기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관리를 즐겁게 하세요. 여섯 번째 키워드 엑스틴 이즈백입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 엑스틴 세대에 속하는데요. 엑스틴은 1970년대에 출생하여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형성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간직한 세대를 말합니다. 아울러 Z세대와 알파세대 사이에 있는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이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X세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미지수라는 뜻의 알파벳 X를 붙여 만들어진 단어로 개인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많은데요. 서태지, 박진영, 방시혁, 나영석, 김태호, 유재석 등 이들은 모두 X세대입니다. X세대는 PC, 인터넷, 모바일과 익숙한 세대입니다. 엑스틴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깬 세대입니다. 소비에 있어서도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 즉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비용이 높아야 합니다. XT는 팬클럽 1세대로 덕질 소비의 시초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클럽에는 4050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기제에서 자본주의 어른으로 성장하여 현재 중요한 소비주도 세력입니다. XT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큰 업걸 세대로서 자기 개발에 대한 욕망이 큰 세대입니다. 세 번째, Z세대의 인싸력을 장착한 세대입니다. 자녀의 소비 습관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요. XT는 자녀와 같이 놀고 심지어 자녀에게 배우는 것도 익숙한 세대입니다. 네 번째는 낀 세대입니다. XT 세대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 5060 세대와 2030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XT 세대가 대학을 졸업할 시점인 19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XT 이즈백, X세대가 XT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Z세대의 부모로서, 조직의 관리자로서,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로서 XT는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바른생활 루틴입니다. 루틴이라 함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데 매일 혹은 규칙적인 주기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습관과 유사합니다. 습관에 비해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시대에서 외부의 통제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기만의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른생활 루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바른생활 루틴이가 되는 법을 3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바인딩입니다. 보통 특정 행동에 중독되어 있을 때 나와 중독 행동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을 구속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감시할 때 왠지 공부에 집중이 잘 되듯이 타인이 나의 루틴을 지켜보며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재단하지 않고 되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살피면서 내 일상에 순간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체를 중시하는 하루 일기를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거나 하교하거나 출근하고 퇴근하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이 불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공의 정의가 돈, 지위, 명예에서 보통의 평범한 일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새로운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획일화된 모습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8번째 키워드 실제감 테크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말합니다. 가상 공간을 현실화하는 메타버스, 다중감각을 지원하는 SNS, 소비자와 함께 호흡하는 라이브 커머스, 오프라인 공간에 새로운 느낌을 불어넣는 미디어 파사드 등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실제감 테크를 이루는 3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중감각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사물을 지각하며
이 감각들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동시성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거나 현실의 시간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체험성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몸을 움직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로스트 아크 이용자가 게임 속 맘스터치 매장에서 가상의 치킨 세트를 획득하여 먹으면 게임 캐릭터의 능력이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게임 속의 캐릭터가 치킨 세트를 먹고 능력이 강해진 것처럼 게임 이용자도 비슷한 메뉴를 실제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감 테크의 체험성을 재미있게 구사한 사례입니다. 실제감 테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확장된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 구분을 없애줍니다. 실체감 테크를 통해 여러 제약을 지우고 감각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 결핍된 정체성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고립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9번째 키워드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시장 구조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기반으로 한 누구나 제조, 판매, 유통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 과정은 소비자들의 좋아요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라이크 커머스를 고객의 선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온라인 리테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커머스는 온라인 쇼핑 1.0으로 인터넷 보급에 따라 등장한 전자상거래입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상품을 검색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중요한 경쟁 요소였습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온라인 2.0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의 선호가 모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라이크 커머스의 의사결정 과정은 유명 브랜드보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더 선호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을 즐기는 Z세대의 성향과 부합합니다. 소비 가치의 변화를 근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 핵심이 나음에서 다름으로 그리고 다름에서 무슨 다음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좀 더 낫거나 경쟁 제품과는 다른 상품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상품을 만났을 때 좋아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소비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키워드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내러티브는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야기 자체를 넘어 특정한 관점이나 가치관을 방영하고 이를 고취하는 방식입니다. 내러티브를 갖추는 순간 자기만의 서사를 내놓을 수 있을 때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성과 상징에 어필하는 미토스를 발휘하고 고객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세계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객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로맨스 내러티브를 들려줄 수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뿌리는 무한한 상상력이며 이는 창의력과 닿아 있습니다. 모두가 엉뚱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그려놓은 정해진 틀에만 얽매여서는 새로운 서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러티브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짠수화 채널 운영자 짠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